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입니다. 저희 KBR 경영연구소가 한국 스타트업 벤처협회 KSVA와 함께 2025년 6월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를 냈는데요.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투자 시장, 여전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보니 그 안에서 꽤 흥미로운 변화들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딥테크, 수익성, 그리고 ESG,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리포트를 보면 이제 단순히 성장 가능성만 보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요. 실제 돈 버는 기술, 그리고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게 훨씬 중요해졌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변화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그리고 또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그 딥테크 분야의 약진인데요. 전체 투자 규모는 아직 좀 주춤해요. 그런데 딥테크 분야 투자는 2024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나 증가한 2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체 벤처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절반, 47%나 되고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특히 AI 분야는 정말 폭발적입니다. 신규 투자가 무려 447% 급증했어요. 예를 들면 업스테이지, 리벨리온, 디벡스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1,00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죠. 반도체 분야도 정부 지원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별적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선별적. 네, 모든 기술 기업이 다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기술력, 그리고 시장성을 가진 그런 딥테크 기업에 자금이 확 몰리고 있다는 신호죠. 아무래도 AI나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니까요. 정부의 그 초격차 전략 있죠? 네네. 그거랑 맞물리면서 민간 투자까지 아주 활발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한 기술을 가진 곳으로 돈이 몰린다. 이게 결국은 다음 키워드인 수익성과도 연결되는 거겠죠? 예전에는 미래 가치만 보고 투자했다면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투자 혹한기를 거치면서 투자자들이 훨씬 신중해졌다고 할까요? 저희 리포트에서도 창업자나 투자자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시장 위축을 체감한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렇군요. 아직은 좀 위축되어 있군요. 네, 이런 상황이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듀딜리전스, 투자 실사라고 하죠. 이게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재무제표는 기본이고 기술 검증까지 정말 꼼꼼하게 따지는 추세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실 있는 스타트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준비가 좀 부족하다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ESG입니다. 환경사회 지배구조. 이 ESG 경영이 이제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아요. 특히 기후테크 분야 투자가 상반기에만 3천억 원을 돌파했고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332%나 증가했어요.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아모제, 암모니아 연료 쪽이죠. 그리고 리코 같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이런 곳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건 단순히 착한 기업 이미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또 투자자들의 요구가 맞물린 결과라고 봐야 해요. 예를 들어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 같은 규제에 대응하려면 ESG가 필수적이거든요. 수출 기업들한테는 특히 더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국내 수출 스타트업의 60% 이상이 이미 ESG 보고를 완료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SK나 카카오, 롯데 같은 대기업들도 ESG 전용 펀드를 만들어서 관련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고요. 이건 단기 유행이 아니라 정말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봐야 합니다. 네, 딥테크, 수익성, ESG.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신데 정부 역할도 빼놓을 순 없겠죠. 중기부 예산도 늘었고 모태펀드도 확대되고 특히 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2년간 총 1.5조 원 규모로 조성되면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통해서 리벨리온 같은 유니콘 기업도 나왔고요. 네,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이 이 어려운 시기에 확실히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 자체의 변화도 중요해요. 뭐랄까, 예전에 좀 과도했던 밸류에이션 거품이 좀 빠지고 있고요. 또 세컨더리 시장, 그러니까 구주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장 스스로 좀 건강해지려는 노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진출이나 대기업과의 협업, LG가 베어로보틱스를 인수한다거나 SK하이닉스가 디벡스에 투자한 것처럼요. 이런 움직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2025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결국 돈 버는 딥테크,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격차 기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ESG 혁신,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전체 시장 회복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에게는 분명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말 치밀한 사업 전략, 그리고 검증된 수익 모델,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성까지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혹시 투자를 유치하거나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가 짚어드린 내용이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런 변화 속에서 당신이 속한 분야나 혹은 관심사에는 어떤 새로운 기회나 또는 도전 과제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